만약 내일 당장 리튬 공급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생산은 멈추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라인에 불이 꺼질 겁니다.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출근길 충전소 전광판에 전력 공급 불가라는 문구가 뜨고 병원 비상 발전기조차 가동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중심에 리튬이 있습니다. 오늘은 리튬 없는 세상을 상상하며 이 작은 은빛 원소가 왜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지, 그리고 그 왕자가 얼마나 불안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튬은 단순한 생활기기가 아니라 인공위성과 군사용 장비,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력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필요한 리튬은 평균 30에서 60kg. 작은 양 같아 보이지만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엄청난 수요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리튬 가격이 폭등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불과 1년 만에 7배나 치솟으면서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하루아침에 100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옵션 장난을 한 게 아니라 원소 하나 때문에 차값이 요동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우리가 하루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 기기들 역시 리튬으로 움직입니다. 리튬이 없으면 스마트폰 배터리도, 노트북 충전도, 심지어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대형 ESS 설비도 멈춰버립니다. 즉, 리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문명의 숨은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석유가 20세기 자동차와 산업을 돌렸다면 리튬은 21세기 전자기기와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리튬 없이는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그리고 우리의 현대의 문명 전체가 멈춰버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리튬 가격은 1년 만에 7배나 폭등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움직인 게 경기 침체도, 환율도 아닌 단지 리튬이라는 원소 하나였던 겁니다. 전 세계 확인된 매장량은 2200만 톤. 잠재 자원량을 다 합쳐도 98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겉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지금 속도로 쓰면 170년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수요의 폭발입니다. 2030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절반을 대체하는 순간 연간 100만 톤의 리튬이 필요하다고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2030년 안에 바닥이 드러나는 체감 위기가 옵니다. 석유가 100년 걸려서 고갈 공포에 닿았다면 리튬은 단 한 세대 안에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40년이면 리튬 수요가 현재의 40배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체계적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위기감 속에서 2023년 칠레 정부는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제 리튬은 기업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석유가 중동을 세계의 심장부로 만들었다면 리튬은 남미를 다시 세계 패권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NCA, LFP 같은 배터리면 리튬 안 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NCA, LFP 모두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양극재 조성은 달라도 전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여전히 리튬입니다. NCA 배터리, 즉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조합은 테슬라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데 주행거리가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여기에 집중하며 테슬라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죠. LFP 배터리, 즉 리튬인 산철은 중국이 대량 생산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YD, CATL이 대표적이고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일부에도 탑재됩니다. 값은 싸고 안전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은 또 다릅니다. 프랑스, 독일은 코발트 제로 전략을 내세우며 환경 부담이 큰 광물을 줄이고자 연구를 확대하고 있지만 리튬만큼은 여전히 필수 원소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정은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니켈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 배터리, 코발트를 줄이는 기술에 앞장서고 있지만 리튬을 뺀 배터리는 아직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결국 기술은 자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리튬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효율이 높아질수록 전기차 보급률은 더 올라가고 리튬 소비 속도는 오히려 가속화됩니다. 마치 연비 좋은 자동차가 나오면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몰게 되는 것처럼 배터리 기술이 발전할수록 리튬 소비는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진화가 자원 압박을 더 심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리튬은 이제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국제 정치의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보조금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리튬만 인정한다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중국산 리튬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자동 탈락하는 겁니다. 이 한 줄의 문구가 글로벌 공급망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인도네시아까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리튬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퍼부으며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리튬 정제 능력의 60% 이상이 이미 중국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튬만 보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정유소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네바다 사막에 직접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우며 우리는 이제 스스로 원료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직접 원광 채굴과 정제에 뛰어든 건 과거 포드나 GM 역사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과 유럽에 수십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리튬 전쟁의 최전선에 한국이 기술로 참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석유가 중동을 세계의 심장부로 만들었다면 리튬은 이제 미국, 중국, 한국,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 쟁탈전이자 안보 전쟁이자 미래 패권 전쟁입니다. 과거 석유가 중동을 세계의 심장부로 만들었다면 리튬은 이제 미국, 중국, 한국,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쟁탈전이 아니라 안보 전쟁이자 미래 패권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리튬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을 가졌는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쓰게 만들 수 있는지, 충전을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는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기를 얼마나 손실 없이 저장할 수 있는지. 결국 자원 전쟁의 다음 무대는 전기 자체의 기술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리튬을 넘어 전고체, 나트륨, 수소 같은 새로운 후보들이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리튬 패권 싸움은 21세기 에너지 전쟁의 일망일 뿐 앞으로 더 치열한 기술의 임하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리튬이 없다면 전기차도 없습니다. 21세기의 산업과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멈추게 될 겁니다. 하지만 리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원소, 새로운 기술이 왕자를 노리게 되겠죠. 전고체, 나트륨, 수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원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의 왕자는 단순히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새로운 기술로 얼마나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그래핀, 초전도체 같은 지금은 실험실에 머무는 기술이 왕자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리튬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왕자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튬의 시대는 인류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 다음 왕자에 앉을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시리즈 9편에서는 바로 이 질문, 리튬 이후의 왕자 후보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시나리오는 계속됩니다.